라이브 방송 시간에 한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좀 상세히 보내주시면은 채택된 답변에 대해서는 부자병법 유튜브 채널에 답변을 달아서 친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피스 유선영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부자병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좀 풀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자병법 부동산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외곽까지 상승이 퍼진 상황에서 인천이 규제에 묶여 가격이 푹 꺼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산과 김포까지 모두 오른 상황에서 인천이 가장 저점인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인천 대장급 재개발 매수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고견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 시장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 경기, 특히나 그동안 시세가 안 올랐던 김포, 그리고 일산 이런 지역들까지도 시세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인천 쪽 시장이 오히려 가격이 좀 푹 꺼져 있는 것 같다. 지금 인천 재개발 들어가도 좋을까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요. 김포, 파주 이런 비규제 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있는 천안이라든지 그리고 저쪽 아래 시세가 좀 안 올라갔던 예를 들면 평택의 구도심이라든지 그리고 아예 저쪽 지방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시세가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았던 창원이라든지 구미, 광주 그야말로 전국이 지금 불장입니다. 그 불장의 기본에는 이게 있죠. 전세가 폭등. 저희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전세가인데요. 이거는 저희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온 신문에서, 언론에서 이 전세가 상승에 대한 문제,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뭐로 연결되냐? 이것이 매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은요, 어떻게 흘러가는 게 정상이냐면, 전세 가격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전세 가격이, 자, 이걸 전세라고 하죠. 매매 가격이 시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와 주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점점 붙어지면, 매가가 거의 가까이 붙어 있다가, 이거 뭐야? 거의 가격이 가깝게 붙었네? 그 다음부터 매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매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사실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죠. 투자 수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세 가격은 별로 힘이 없죠. 이제 매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전세가와 매가의 갭이 점차 벌어져가는 시점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이때 만약에 흰색으로 가야겠네요. 공급이 대거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매매 가격을 다시 누르는 상황이 되면서 전세가하고 매가, 공급이 점점 부족해지면 전세가 매가가 다시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다시 끌어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 시장이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냐? 바로 이 공급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매가가 올라가서 공급이 채워졌어야 이게 어떻게 가격이 내려오들 텐데 내려오지 않고 멈춰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점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 전세가 계속 올라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황당하게 또 다시 전세가 매가가 비스듬하게 만나는 시점으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이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과정을 거쳐가는 동안은 실수요 장세가 좀 더 유지되겠지만 이걸 넘어가는 시점부터 다시 투자 수요가 다시 들어오는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장세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좀 더 깊게 다뤄볼 예정인데요.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울 아닌 수도권 그리고 가격이 조금 저렴했던 지역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다시 메인 자리들 그리고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곳들은 가격이 또 투자 수요의 유입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더 요지의 자리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해 보이는 요지의 자리로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을 한번 봤다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얘기한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인천 좋아요. 원래 가격이 참 안 올랐던 지역인데 이제 좀 한숨 돌리고 가격이 올라오려는 찰나였는데 아쉽게도 너무 빨리 브레이크가 걸려서 지금 규제 지역으로 급하게 묶이게 되면서 실제적인 어떤 상승의 힘이 좀 동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뭐 송도라든가 이런 아주 이제 인기 지역들은 여전히 그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재개발 사업을 본다. 사실 이 서울의 핵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들이고 투자하실 수 있다면 저는 뭐 사업이 초기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그 지역의 가치가 약간 약한 자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택하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급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입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자리를 조금 짚어본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여기 살짝 펼쳐놨지만 여기 지금 7호선이죠. 굴포천역을 통해서 성남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7호선 연장이 사실 인천의 어떤 교통의 중요한 호재 중에 하나가 되겠고 또 부평역과 인천시청역을 같이 관통하는 GTX B 이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들 그리고 기본적인 이 1호선 라인에서도 좀 더 서울권에 가까이 붙은 자리들을 좀 우리가 유념해서 볼 자리들일 텐데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이 굴포천 아래쪽과 여기 그 1호선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부계 그리고 부평역 주변으로 해서 부평 그리고 이쪽에 뭐 산곡 위로 청천 청천구역들이 있죠. 구역들. 저 위로 넘어가면은 뭐 작전이라든가 계양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있겠고요. 이쪽 인천시청역 쪽으로는 상인천 초교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역들을 우리가 잘 훑어보면은 이 지역 내에서 지금 개발 사업이 제법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피가 적게 붙은 그런 자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구역들,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역들을 보신다면 투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이 최소한 사업시행 인가 문턱을 넘어갔다면 아주 투자로서는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로서 조금 작은 자금을 들고 개발지에 접근하시겠다면 이런 전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인천 지역이라고 해서 얕잡아 보시면 안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피가 생각보다는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내에서 못하는 투자를 인천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새 아파트를 받아갈 때는 이 정도 자금은 들어가구나 하고 생각하셔야만 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인천으로 들어가시는 거 매수 무방하고 지역을 잘 선택하시고 좋은 물건을 잡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과 또 다른 부동산을 같이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지, 세금적인 부담이 없는지 이것을 들고 가면서 이걸 따로 굴려가는 것이 문제가 없다면 선택은 괜찮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작든 크든 그 자금을 어떻게든 굴리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부디 너무 머뭇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결정을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또 지금 내 여건이 안 된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좀 꼼꼼하게 주변을 살피신다면 좋은 기회들을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를 늘 응원하고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PS의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 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